안녕하세요 여러분. 흑토마 우준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넷볼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2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9시간 만에 이 넷볼이라는 종목을 다 알려줘야 한다는 점과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넷볼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갖고 영상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미니게임을 하면서 넷볼 경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 대 학생들의 대결 재밌게 보셨나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선생님 참 궁금하네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익숙하지 않고 또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9차시 넷볼 정식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이 센터 패스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던 반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우선 센터 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축구로 따지면 킥오프에 해당되는데 경기를 시작하거나 골이 들어갔을 경우에 센터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8차시 넷볼 규칙 알아보기 흑토마 우준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그러면 센터 패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경기장 가운데 센터 서클에 센터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센터 서드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심판의 삑 하는 휘슬 소리와 함께 밖에 있던 선수들이 센터 서드 안으로 들어와 패스를 받게 되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보셨죠? 삑 소리와 함께 GD, WD, GA, WA 등 4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센터 서드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센터 패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센터에 의해서 센터 서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 안에서 센터 패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삑 하는 휘슬 소리와 함께 우리 센터 포지션 선수가 패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공격하는 팀만이 아니라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도 그 순간 센터 서드 안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터 패스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기 이전에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핑크색 선수가 심판의 휘슬 소리 이전에 센터 서드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센터 패스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휘슬 소리가 들리기 전에 센터 서드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첫 번째 패스에서는 센터 패스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 패스 위반에 해당되는 두 번째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경우에도 센터 패스 위반에 해당됩니다. 센터 패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센터 서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리면 모든 선수들이 센터 서드 안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옵스트럭션이라는 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니게임 영상을 통해서 수비수가 옵스트럭션이라는 반칙을 범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두색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데 분홍색 센터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 공격자에게 1m 안으로 접근을 해서 수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옵스트럭션이라는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옵스트럭션 반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연두색 선수가 공격권을 갖고 공을 잡고 있었는데 분홍색 센터 선수가 공격권을 가진 선수에게 다가가서 과도하게 밀착하여 수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심판이 휘슬을 불게 됩니다. 이 경우가 옵스트럭션에 해당되는 반칙입니다. 네, 옵스트럭션 반칙은 주로 공격수들이 골대에 슛을 할 때 수비수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옵스트럭션 반칙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 GA 선수가 슈팅을 하려고 하는데 핑크색 GD 선수가 1m 안으로 접근을 해서 슛을 블락을 하려고 수비를 했습니다. 이 경우 수비자에게 옵스트럭션 반칙이 선언됩니다. 다음은 컨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옵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이 반칙을 행한 수비자는 공격자에게 페널티 패스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중에 컨택 반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컨택 파울은 공을 가진 상대를 수비수가 건드리거나 혹은 부딪히거나 혹은 공을 가진 상대의 공을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컨택 파울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컨택 혹은 옵스트럭션을 범한 수비수는 공격자가 첫 번째 페널티 패스를 할 동안에 수비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택 반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컨택 파울을 한 이후에 페널티 패스를 하려고 공을 든 상대 옆에 수비수가 차렷 자세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스를 하기까지는 차렷 자세로 수비에 관여를 하지 않다가 패스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수비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반칙들은 상대방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반칙들입니다. 프리패스란 페널티 패스와 다르게 반칙을 범한 수비수는 수비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슛은 할 수 없고 패스만 할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란 나의 포지션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구역 이외에 다른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학생도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핑크색 GA 선수는 지금 핑크색 골대 쪽 골서드로 들어가서 패스를 받았습니다. GA는 센터 서드까지 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편 골서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편이 수비를 하는 골서드 측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A 선수가 빨간 선을 넘어가서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옵사이드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버서드라는 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서드는 공격을 전개할 때 3개로 나누어진 각각의 서드를 차례 거쳐서 공격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 편 골서드에서 가운데 있는 센터 서드를 거치고 센터 서드에서는 공격 지역의 골서드로 패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 우리 진영의 수비 측 골서드에서 센터 서드를 건너서 상대편 공격 진영의 골서드로 바로 롱패스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때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오버서드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렇게 공을 받아서 한 번의 롱패스로 연결을 하면서 심판이 휘슬을 불었죠. 이것이 바로 오버서드에 해당됩니다. 자, 오프사이드와 오버서드는 상대방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반칙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 반칙을 범한 그 구역의 선을 밟고 상대방이 패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녹색의 WD 선수가 이렇게 조금 전 오버서드에서 반칙을 범한 그 선을 밟고 지금 프리패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오프사이드 혹은 오버서드를 범할 때는 그 행위를 범한 지역의 선을 밟고 프리패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헬드볼이라는 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헬드볼은 공격자들이 범하는 반칙인데요. 농구로 따지면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헬드란 홀드, HOLD의 과거 분사입니다. 홀드의 뜻을 살펴보면은 유지하다, 소유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을 3초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바로 심판이 반칙을 불어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심판이 휘슬을 불었는데요. 녹색 GS 선수가 패스를 계속 주려고 했는데 패스 줄 때를 찾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 보니까 3초가 어느덧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헬드볼이 선언되게 되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헬드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패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녹색 WA 선수가 계속 패스 줄 때를 찾았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드볼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헬드볼을 일으킨 선수가 잘못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나머지 다른 6명의 선수들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가진 공격자가 헬드볼이 선언될 때까지 패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팀원이 공을 3초 이상 소유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적절하게 공간을 찾아 움직이면서 안정적으로 패스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반칙은 플레이 인 더 볼입니다. 플레이 인 더 볼은 여러가지 반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것은 킥볼입니다. 한번 보시죠. 상대방의 패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공이 발에 맞게 되었죠. 이때 심판은 플레잉 더 볼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런 킥볼 이외에 플레잉 더 볼에 해당되는 것은 공을 가진 공격자가 바닥에 무릎 혹은 몸통을 대고 패스를 할 경우, 그리고 슈팅을 한 선수가 슛을 했으나 공이 림 혹은 골대에 맞지 않고 바로 그것을 그대로 리바운드 할 경우에 플레잉 더 볼이 선언되어 상대방에게 프리패스가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넷볼의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넷볼 같은 구기 종목에는 정말 많은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알려드린 이런 규칙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일으키는 반칙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실제 경기에서 오늘 설명해드린 그 이외의 규칙들이나 반칙들이 나온다면 선생님이 또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너무나 아쉬운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실제 넷볼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업 영상에서는 학생팀과 교사팀의 넷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경기에 심판을 하면서 관전자의 입장에서 그 경기를 정말 재밌고 박진감 넘치게 보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시죠. 채빠 안녕.